최초로 이 셔먼 액트가 만들어진 것이 1890년일 겁니다. 1890년에 만들어진데 이 셔먼 액트가 만들어진 것이 록펠러죠.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만든 것은 1870년인데요. 처음에 한 것은 등유입니다. 등유. 그래서 등유를 모든 미국에서 그때 4천만 가구가 있다는 건데요. 가구가요? 아닙니다. 가구가 아니고 인구가 4천만 정도 되었다는데 4천만 인구 전부에게 이 등유를 공급해주는 일을 이제 록펠러가 시작을 했는데 록펠러는 아주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인류애적인 그런 아주 이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아주 조용하고 외부에 잘 드러내지도 않고 그런 아주 이제 선비 같은 조용한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가 하면 일단 밖에 비즈니스계로 나갔다 그러면 무차별적이고 잔혹하고 잔인하고 아주 이런 이중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도 필란드로피스트여서 그 흑인 해방 노예들, 해방 흑인들이 이제 집에 숨겨주고 이런 일을 하고 그 록펠러도 이제 그걸 잘 알면서도 이제 그걸 용인해주고 그래서 해방 노예들도 탈주한 흑인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케어해주는 소위 필란드로피스트로서의 아주 굉장히 또 깊은 사려가 있는 반면에 사업장에 나가 경쟁자를 쓰러뜨리거나 이런 거는 정말 무자비했다 그럽니다. 근데 아마 클리브랜드인가요? 거기에 있던 조그만 펜실베니아인가에 조그만 석유 유전 조그만 걸 하나 가지고 유전이야 하나 뚫어서 나오면 유전이 되는 거니까요. 유전 지대가 있는 거지. 주인은 다 각각이죠. 파이프 하나 꼽아서 나오면 자기도 유전 사장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타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유전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집에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타벨이라는 사람 유전을 이제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이 가서 팔아라고 하니까 안 팔았어요. 가격 문제가 있었겠죠. 그것을 이제 석유 가격을 몇 번 그 지역에 석유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파산시켜 버립니다. 이제 대참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책들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록펠러의 무자비한 경쟁자를 파괴시키는 아주 정말 사기나 폭력도 불사했다니까요. 사양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이 타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아이다 타벨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기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억울함이라고 할까요? 원한을 풀기 위해서였던가요? 조그만 지방 잡지에 크로니어라고 하는 잡지인가요? 저희 자료는 있습니다만은, 맥클루어군요. 맥클루어 매거진이라는데 이제 19회에 걸쳐서 록펠러와 스탠다드 오일의 비리와 비행을 폭로하는 그런 기사를 쓰게 되고 그게 이제 시어도르 루즈벨트를 움직이고 대통령을 움직이고 해서 이제 드디어 1911년에 이제 법무부가 소송을 하고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소송 끝에 1911년에 스탠다드 오일을 34개 자회사로 찢어버리는 말하자면 분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스탠다드 오일을 34개 각 지역에 거기에는 이제 식스 시스터즈도 포함이 되는데요. 34개 안에는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엑소라는 회사 나중에 엑슨이 되고 엑슨이 되었습니다. 엑소. 그 다음 소하이오, 오하이오에 있는 스탠다드다 그래서 스탠다드 오브 오하이오 해서 소하이오. 그 다음에 아모코. 그 다음에 모빌, 쉐브론, 코노코. 라고 하는 6개의 시스터즈. 큰 이제 분할된 회사도 있고, 그 지역에 이제 조그만 것까지 다 합치면 전부 분할된 명령을 받은 게 34개였다 그래요. 이 34개 회사로 분할 명령을 받은 것이 역사적으로 기업 분할 명령을 받은 첫 케이스입니다. 그 록펠러인데요. 근데 재밌는 거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요? 참 그래서 바보들은 항상 실패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미국 대법정에서 연방대법원에서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을 34개로 찢는, 그러니까 엑소, 오하이오,
소아이오, 아모코, 모빌, 쉐브론, 코노코. 나중에 이 중에서 엑소가 이름을 엑선으로 바꾸고 모빌하고 다시 합치죠. 그래서 엑슨 모빌이 지금 다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34개 회사로 찢는 분할 명령이 났다는 얘기를 그때 그 록펠러가 골프를 치고 있었대요.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고 있는데 비서가 이제 얼굴이 백지창처럼 되어가지고 재판에 졌으니까 쫓아와서 이제 록펠러에게 우리가 재판에 졌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 하고 물으니까 재판에 졌는데 모두 34개로 분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록펠러가 웃으면서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비서가 돌아가고 그때 같이 골프 치던 친구들에게 이보시게 그 분할되는 회사가 어느 회사가 되어도 좋으니까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불과 몇 년 만에 이 분할된 회사들 각각이 전부 주식 가격이 뭐 거의 2배로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모르죠. 그때 아마 그 친구들이 주식 샀을까요? 그 얘기는 책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주식을 사라고 했다는 얘기는 록펠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책들 보면 뭐 간혹 이제 그런 얘기들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록펠러가 사라고 했던 이유는 다만 이제 기업이 찢어져서 사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록펠러 같은 사람들 해안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등유의 시대가 끝나고 석유의 시대가 오고 자동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록펠러가 이제 기업 분할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자동차, 이제 기업 분할 명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면서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이랬었던 거죠. 근데 어떻든 이제 악재가 해소되었다 말하자면 이제 다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뉴 스타트다 하고 산업적으로 볼 때 석유 산업이라는 것은 20세기의 산업이라고 록펠러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야 록펠러 회사 스탠다드 오일 어떤 회사가 또 좋으니까 주식 좀 사시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건데 그 이후로 주가는 폭등하고 록펠러는 역시 계속해서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게 60몇 년 만에 돌고 돌아가지고 엑슨하고 모빌하고 다시 합병을 했습니다. 다시 합병을 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셔먼 액트를 가지고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해서 법원이 잘라라고 판결했을 때 잘라라고 했던 이유는 역시 독점에 의한 소비자잉여의 착취. 실제로 셔먼 액트를 만들어낸 게 그 당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했던 중소업자들이거든요. 그 아이다 타벨이라는 아까 그 여기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친 같은 경우에도 록펠러의 공작에 노란한 끝에 뭐 정말 패대기를 당해서 망해버리고 자살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소업자들이 그야말로 미국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고 해서 록펠러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 중소업자들이 옳았을까요? 언론 보면 마치 그 중소업자 10명과 록펠러 혼자가 싸워서 록펠러가 다 먹었으므로 9명이 망했을 것 같잖아요. 언론 보면. 근데 록펠러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스탠다드 오일이 없었다면 미국의 그 폭발하는 산업이 있었을까요? 언젠가는 있더라도 수십 년 뒤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라지는 10명의 중소 석유업자를 보고 록펠러를 때려 죽이라고 했던 거죠. 미국 그 당시 위정자들이. 근데 록펠러가 석유를 공급하고 독점이 록펠러가 미국 전체 시장의 95%를 장악했거든요. 5%는 남겨둔 겁니다.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5%를 남겨두고 95%를 장악했는데 이 95%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석유 가격이 갤런당 30센트에서 6센트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30센트에서 6센트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을 낸 겁니다.
말하자면 80%가 싸진 겁니다. 그렇게 떨어진 석유 가격은 록펠러가 독점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다시 올라가는 법이 없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일에 록펠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중소업자들이 30센트씩을 계속 받고 있었겠죠. 그럼 국부가 창출이 되었을까요? 미국 경제가 폭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센트를 6센트까지 끌어내렸던 바로 그 록펠러의 힘이 미국 경제를 폭발시킨 거죠. 자동차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자동차 회사가 뭐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런 거죠. 산업이 생기고 전기를 아주 싼 값으로 돌릴 수 있게 되고 전기 제품들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미국 경제의 20세기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만일에 록펠러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중소업자들이 30센트씩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오히려 가격을 더 올렸을지도 모르죠. 과점주주들이 담합해서 오히려 가격을 석유 조합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35센트, 40센트, 1달러 이렇게까지 가져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록펠러가 6달러까지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 30센트와 6센트의 차이, 그것이 미국 산업을 폭발을 시켜버린 겁니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라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34개로 분할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도 록펠러가 내렸던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미국 법무부가 헛짓한 겁니다. 같은 해 아메리칸 토바코도 독점이었어요. 아메리칸 토바코. 이게 이제 나중에 뭐 라이놀즈 또 뭐 몇 개를 이렇게 찢어진데 아메리칸 토바코라는 회사도 1911년에 그 셔먼 액트에 의해서 분할 명령을 받았는데 16개 지역별 16개의 분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분할 명령을 받았던 게 이제 1945년에 알코아라고 하는 알루미늄 이제 그 컨체른 기업 연합이 이제 3개로 분할 명령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982년에 AT&T에서 17개로 분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지역 회선으로 유선전화업자죠. 82년에 AT&T가 분할 명령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AT&T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먹고 있죠? 이통사들이 오히려 다 먹고 있죠. 유선전화 이런 거 누가 하나요? 그 시장이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IBM도 몇 조 달러였던가요? 달러씩 이익을 보다가 미 법무부에서 분할 명령을 내리려고 그랬죠. 근데 결국 안 내렸습니다. 근데 분할 명령과 상관없이 몇 년 있다가 8조인가 7조인가 하는 금액의 거대한 손실을 보면서 IBM이 완전히 간다 이렇게 얘기됐었거든요. 그 시장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 주자학자들은 시장의 힘을 못 믿죠. 그러니까 덩치 커지니까 저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저놈을 죽여라 하고 하지만 실제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또 소송이 걸려서 2000년도 4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용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 회사를 2개로 찢어라라고 하는 분할 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대법원에 가서 1심 판결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분할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하고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쭉 합의를 해서 미국 법무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상을 해서 2002년도에 이제 약간 고치고 끝났습니다. 그때 미국 공정법이 독점금지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단순하게 시장의 점유율이나 그 시장에서의 차지하고 있는 어떤 마켓쉐어만으로 독점을 봐서는 안 된다. 소비자 잉여가 침해받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러를 끼어 팔았다.
그럴 경우에 단순히 경쟁을 제한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경쟁 제한을 통해서 실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받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포인트였어요. 결과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리눅스 진영인가요? 하고 이제 법무부에서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내부 생산 단가가 얼마일 것이다. 그래서 독점 이익을 어느 정도 먹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재판정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실제 원가를 조사해서 까보니까 독점 이익은 고사하고 이 반대 진영의 소송을 건 쪽에서 아마도 가격 구조가 원가는 얼마로 되어 있고 시장 가격은 얼마, 시장의 출고 가격은 얼마일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선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분할 명령을 안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록펠러가 30센트에 있던 기름값을 6센트까지 떨어뜨렸거든요. 독점을 하고 나서도. 그 독점 가격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왜 못 받느냐. 록펠러가 만일에 독점 가격을 받는다고 약간 움직이는 순간에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오죠. 그래서 록펠러도 말하자면 경쟁자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경쟁자가 아무도 없었죠. 95%를 자기가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95%를 먹고 있는 대독점자, 절대적 독점자인데도 경쟁 가격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반대 진영하고 미국 법무부에서 이제 출고 가격이 얼마일 것이다, 원가가 얼마일 것이다 하고 이제 독점 가격 이론에 따라서 개설을 해서 재판정에 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이윤도 박하고 가격이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소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장이라는 게 단순하게 무슨 어디가 덩치가 커졌다, 경제력 집중이 얼마가 되었다 하는 걸로 이게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아마 이 책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하는 책인데, 이 김정호 교수가 쓴 책이에요. 자유기업원 원장하시고, 지금 연세대학교 가 계시는 정규재 TV의 이 파트너시죠. IT 산업에서의 경쟁과 독점이라든가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 깔려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보면 역사상 있었던 중요한 독점 케이스에 대한 연구, 또 기업 분할, 또 한국에서의 독점 문제, 3위각기, 영창학기 문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업 분할이라고 하는 제도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77년에 이 제도는 도입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계 경제가 세계화되고 하면서 일국 안에서 있어서의 독점 문제는 독점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삼성전자가 독점입니까? 예를 들어 LG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독점인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합병을 해서 예를 들어 3L전자를 만들어서 뭘 한다 하더라도 독점이 아니에요. 왜? 애플도 있고 다 있죠. 애플하고의 경쟁이죠. 치열한 박 터지는 경쟁을 합니다. TV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거의 과점하다시피 하잖아요. 고가 TV,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런 TV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삼성하고 LG 말고는 없다고 할 정도지만 박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독점 이론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차, 우리나라 기차 독점이잖아요. 근데 기차는 왜 늘 저렇게 적자 본다고 난리죠? 물론 공기업이니까 경영이 방만해서 그것도 이유도 있죠. 근데 독점이죠.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KTX가.
KTX 가격을 올리는 순간에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 버리죠, 다. 그러니까 이미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 구도라는 것 자체가 아주 다른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한식집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뭐. 한식집 누가 가겠어요? 양식집 가고, 스파게티 먹으러 가고,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독점 이론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어리석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저 금융기관 뭐 분할 명령제 이런 거 하겠다고 얼빠진 인간들이 또 꺼내놨잖아요. 예를 들어 재벌이 왜 금융을 하냐. 금융이 덜 내라. 그건 제가 은산분리, 금산분리 할 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얼빠진 인간들이, 그게 아주 사회주의적 업무가 있거나, 아니면 얼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보십시오. 몇 개 은행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과점체제로 만들어 놓은 게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과점체제로 만들어 놓은 게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 좌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좌익들이. 왜? 주인 찾아주기 싫으니까. 근데 제2금융권까지 이제는 주인 없는 이상한 공공 무슨 기구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 금융 계열사 뭐 분리제 뭐 이런 거거든요. 나 도대체 이 좌익들이 도대체 금융시장을 어떻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 국유화하거나 공공화해가지고 금융에 있어서의 시장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다 자본주의가 죽는 겁니다. 시장 경제가 죽고. 오늘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오늘이 그 계열분리, 계열사, 뭐 분할 매각 명령 해서 뭐 셔먼 액트 뭐 이런 얘기도 좀 받고 스탠다드 오일 얘기도 좀 했고요. 좀 기억을 한번 되새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의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나중에 한 3개 정도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